네, 앞서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모저모 알아보고 오셨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은 한국 기업 종목 중에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얘기를 좀 네. 하셨는데, 이 동진세미캠은 이제 반도체 이제 케미컬 쪽에서의 기업이고 요새 많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뭐 감가객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포토, 레지스트 같은 이 반도체 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그 재료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미컬류가 이 동진세미캠의 그 매출의 53%를 차지하는 만큼 최근에 좀 주가 오르는 부분도 역시 그 전방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과 함께 이 동진세미캠의 주가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전에 이 반도체 시장이 뭐 다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몇 년 동안 부침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CNT 도전체 쪽에서의 시장 진출로 주가 진출에 의한 주가의 연관성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뭐 CNT 도전체가 매출의 어떤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갔을 때 더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이 더욱더 큰 건 아직까지 변하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진세미캠의 어떤 실적만 봤을 때는 반도체 이 업황,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특히 이제 뭐 감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이 아직까지는 하반기 때의 실적이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과 또 우리 노광 장비 쪽에서의 포토 레지스트 이쪽에서의 수익 부분이 이 언제 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 이 부분도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주가가 지금 미리 좀 선반영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뭐 변동 거래량과 함께 변동성 나오지만은 크게 뭐 조정을 받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설명을 해주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움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하방이 그만큼 좀 단단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35,650원에 끝났는데 1차적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현저가는 3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동진세미캠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의 국내 공략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 사업 진출을 위해서 BGF 그룹의 K&W 인수 공시 나오면서 K&W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50억 원 조달을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증 발표에 CSA 코스믹도 상한가 나왔고요. SY와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소식에 강한 시간 매수세 몰렸습니다. 방산통한 수익 개선 노리고 있는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 기업이죠. 한컴 라이프케어 시간외에서 4%대 뛰었습니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 장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한컴 라이프케어.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방산 물품이나 이 부분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재건에 대한 이 그런 도움도 지금 여기 나와주고 네. 있어서 뭐 건설기계 뭐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호흡기 뭐 이쪽에서의 뭐 방독면 있잖아요.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방산 물품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호 장비 쪽에서의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납품 부분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가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쪽에서는 좀 그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 쪽 시장은 좀 한계가 온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에서도 이 어떤 방독면이나 뭐 호흡기 쪽에서의 이 매출액 증가 부분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 우크라이나 같은 이제 동유럽 또 신흥국가 쪽으로의 이 매출 부분이 꼭 있어야 어떤 한컴 라이프케어의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이 정부잖아요. 네. 어떤 국방부나 이쪽에서의 매출이나 뭐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이 방위산업청 같은 경우에도 이 이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는 구조도 지금은 안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늘리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원이나 이쪽에서의 정부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한컴 라이프케어의 호흡기나 방독면 쪽에서의 이 수출이나 수주가 늘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한컴 라이프케어의 이 실적과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기업 쪽에서의 어떤 수출이나 뭐 수주, 뭐 산업의 크기를 생각한다면은 좀 제한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이런 이슈 부분이 주가로 또 실제로 연결될지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어제 이제 5,080원에 끝났는데요. 1차적 목표가 5,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 사이언스 목표가 5,60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라이프 케어. 자, 목표가 5,6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외국인 19거래일 동안 담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에는요.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눈에 띄고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PCB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 7일째 외국인 수급 유입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흘째 수급 이어졌네요.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전자인증 등 보안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한국전자인증 55거래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자, 세아 베스틸 지주는 11일째, 또 제테마는 7일째 기관 순매수 중이고요. 자, 이달 들어서 미국 혈당 의료기기 판매사를 인수한 아이센스는 엿새째,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는 나흘째 기관 수급 유입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설명과 또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가장 이슈였잖아요. 네. 어제 뭐 시장이 뭐 부침이 있었어도 하드 캐리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AI 뭐 앞서서도 뭐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AI에 대한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또 이게 또 엔비디아 쪽과 연결되면서 주가가 기업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나마 좀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좀 그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가장 좀 알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 PCB 쪽에서의 이 납품을 뭐 15년 가까이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저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관련 수혜주로서 뭐 SK하이닉스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좀 그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네. 뭐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 때 어떤 실적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그때 뭐 MLB 쪽에서의 이 실적 구조가 AI와 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산업 AI에 대한 부분이 전망이 좋고 아직 실적으로 잡히진 구조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으로서 가셔야 되는 상태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의 실적을 더욱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통신 인프라나 결론은 네트워크 쪽에서의 이 MAB 쪽의 층수가 높은 부분은 계속 수요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그 매출 구조로서는 전 전망 밝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 많이 어제 좀 점프를 했지만은 저는 매수 관점도 괜찮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또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 기술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마이크로2 나노도 매출의 거의 40% 가까이 SK이닉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마이크로2 나노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조정 이후에 거래량과 함께 최근에 몇 주 동안 이 반도체 쪽에서의 분위기와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디램 쪽 프로브 카드에 대한 이 테스트를 지금 우리나라 고객사와 또 이제 글로벌 고객사 같이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스트에 의한 이 실적에 대한 잡히는 부분은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23,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마이크로2 나노까지 저희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열일해 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